자, 빛의 이중성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빛의 성질에 대해서 했는데, 가는 비눗방울에 나타나는 무지개예요. 선생님이 이론 수업 처음에 비눗방울의 표면에서 그리고 비눗방울의 안쪽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들이 간섭을 일으켜서 무지개 무늬를 나타낸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비눗방울에 나타나는 무지개는 빛의 파동성을 띠는 예시가 되겠죠. 자, 광센서에서 빛을 감지해서 자동으로 열리는 자동문. 그럼 광센서에서 빛을 감지했으면 광센서에서 전자가 방출됩니다. 그럼 그 전자를 검출해내서 문을 열어줘야겠다 이런 판단을 해서 문을 열어주는 거겠죠. 얘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죠.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는 빛의 입자성 아니고 파동성. 틀렸고요. 광센서가 빛을 감지하는 건 패러데이 법칙 아니고 광전 효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광센서에는 빛이 전기 신호로 변환된다. 빛이 비춰지면 전자가 튀어나와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거겠죠.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광전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금속판에 빛이 들어가면 광전자가 튀어나옵니다. 이때 특정한 문턱 진동수를 가진 금속판에 특정한 문턱 진동수 혹은 한계 진동수 이렇게 씁니다. 빛을 비추었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현상을 광전 효과라고 한다. 빛의 뭐를 증가시키면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라고 그랬어요. 광전자의 수는 뭐랑 관계된다 그랬어요? 빛의 세기. 같은 말로 빛의 밝기. 요거라고 했었죠. 자, 증가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을 증명하는 현상이다. 맞죠? 자, 기억은 니은의 진동수보다 크다. 문턱 진동수랑 빛을 비추었을 때를 비교하는 건데, 광전자가 지금 튀어나오고 있죠. 그러면 자, 이렇게 빛 문턱 진동수는 F0 이렇게 나올게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전 효과가 일어났다 라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빛의 진동수가 문턱 진동수보다 작았으면 어떨까? 왜 안 될까? 잘 안 되네요. 그냥 할게요. F0랑 F빛이랑 해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죠? 같으면 어떻게 될까? 같으면 광전 효과가 일어나긴 일어나요. 일어나요. 근데 튀어나오는 전자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여기 0 이렇게 써줘야 되겠다. 0.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0이 되겠죠.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니은의 진동수보다 크면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니은의 진동수보다 작다라고 설명해 줬어야 됩니다. 자, 가는 진동수이다. 이때 빛의 세기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만 맞았네요. 하나만 맞는 게 많이 나오네. 자, 다음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 위에 대전되지 않은 금속판 A, B에 각각 단색광 P를 비춰줬대요. 금속박이 벌어졌고 나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자, 금속박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얘가 대전됐다는 얘기거든요. 플러스로 대전됐거나 혹은 마이너스로 대전됐거나. 근데 왜 벌어졌을까? 빛 P가 들어와서 여기 있는 전자들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전자들이 튀어나갔으니까 전체적으로 금속판이나 금속박이나 다 뭘로 대전되는 거예요? 플러스로 대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플러스로 대전됐으니까 플러스끼리 서로 밀어내는 성질이 있어서 금속박이 벌어진 겁니다. 자, 아무 변화 없다? 얘는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똑같은 빛을 비춰줬는데 가에서는 광전 효과가 일어났고
나에서는 안 일어났어요. 그럼 A랑 B랑 비교했을 때 이람수 그는 누가 더 커요? WA, WB 해놓으면 WB가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비춰줬을 때 더 많은 에너지를 줬어야 했기 때문에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런 얘기는 문턱 진동수 FA, FB라고 해볼게요. 누가 더 큰 거예요? 얘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요만큼 에너지를 줘야 문턱 진동수만큼 줘야 이람수만큼 이겨내고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요만큼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FA, FB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문턱 진동수는 A가 B보다 작다. 맞습니다. 가에서 A는 음전하로 대전된다. 아니고 전자가 튀어나갔으니까 양으로 대전됩니다. 나에서 P의 세기를 증가시켰대요. 그러면 금속박이 벌어진다. 세기를 증가시키면 광전자의 개수가 늘어나는 거죠. 더 많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 같은 상황에서는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안 일어나고 있는데 세기만 증가시켰다고 해서 광전 효과가 더 일어나진 않는다고 배웠었죠. 틀렸습니다. 그럼 바꿔서 가에서 P의 세기를 증가시키면 금속박이 더 벌어집니까? 더 벌어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P의 세기를 증가시켜주면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가는 거예요. 전자가 더 많이 튀어나가니까 더 많이 벌어질 거예요. D급 같은 보기가 가에서 물어봤으면 맞는 설명이 될 수 있겠죠. 자, 4번 문제. 광전관의 금속판에 단색광 A, B, C를 비춰줬다고 합니다. A, B, C의 진동수와 세기, 금속판에 비추었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이런 것들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표에서 다 나와 있는 걸로 이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세기는 뭐랑 관계돼요? 전자의 개수, 튀어나오는 전자의 개수. 진동수, 비춰주는 진동수는 이제 HF로 표현되겠죠. 그리고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HF에서 이람수만큼 뺀 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금속판이 있잖아요. 금속판이 있고요. 빛을 비춰주면 금속판에서 전자가 튀어나와서 여기 광전관이라는 장치에서 이쪽 플러스 극으로 이동합니다. 여기 다른 극으로 이동해서 여기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광전관이에요. 요거에 대해서 이제 이런 그림 그려놓고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B부터 볼게요. B부터. 자, 진동수가 F0인 거니까 HF0인 빛을 갖다 준 거죠. 그리고 W만큼 이겨내고 E0만큼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서 가져간 겁니다. 근데 단색광 A를 비춰줬다고 했을 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빵이라는 얘기는 얘가 딱 문턱 진동수만큼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0 더하기 문턱 진동수가 HFA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그럼 누가 더 큰가요? F0는 E0만큼 더한 것만큼이죠. 그러니까 FA는 진동수, 가에 들어갈 A의 진동수는 F0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나와볼게요. 나는 E0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써봅시다. 또 H의 F0인데 EF0죠. 요거니까 W 더하기 여기 뭐라고 할까? EC라고 해볼까요? 자, 그럼 EC는 어떻게 되겠어요? E0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E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개 비교해봤습니다. 아까 기억에서는 요거, 니은에서는 요거 비교해봤습니다.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개수 물어봤어요. 개수는 세기를 보면 되죠. 자, B를 비출 때가 C를 비출 때보다 많다. 그러니까 B가 EI였고 C가 I였고, 그러니까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자, 6번. 전하결합 소자에 빛이 도달했을 때 입자 A가 발생해서 빛의 정보가 전달된다. 빛이 들어왔으니까 여기 전자들이, 밝은 부분에는 전자들이 생기겠죠? 여기 두 개 생겼으니까 많이 생긴 거죠. 아, 밝다. 여기는 적당히 밝다. 안 생겼다. 어둡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을 쫙 컨베이어 벨트 이동하듯이 이동시켜서 한 줄로 내보내줘서 전하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자, 전하결합 소자는 광전 효과를 이용한다. 맞죠?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전자가 튀어나오고 그 전자의 개수를 세서 빛의 밝기를 인식한다. 라고 합니다. 자, A는 광전자이자 광전 효과에 의해서 나타난 전자, 광전자. 맞습니다. 전하결합 소자에 도달하는 빛의 세기가 셀수록 단위 시간당 측정되는 전하량의 크기는 크다. 이렇게 되니까 빛이 많이 비춰주면 전자가 많이 튀어나오겠죠? 그럼 전자 개수 세서 밝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그 핸드폰 카메라 찍으면 밝은 거 찍으면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밝은 그 점만 딱 밝게 되는 게 아니라 주변까지 확 퍼지죠. 그 밝음이. 그게 왜 퍼지냐면 전하결합 소자에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광전 효과가 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일어나서 이 전자들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옆으로 흘러 넘치니까 그 옆에도 밝게 표현되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들어오는 빛 자체를 줄인다든지, 카메라의 조리개를 줄인다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는 시간을 줄인다든지, 셔터 스피드라고 부르죠. 그런 조작을 해줘야 됩니다. 아니면 앞에다가 이제 뭐 필터를 씌운다든지, 이렇게 검게 칠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태양을 찍는 망원경에 들어가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망원경 앞에다가 이제 필터를 걸어 놓는데 빛을 줄여주는 거예요. 태양빛이 워낙 강하니까. 근데 그 필터를 이렇게 보면 그냥 거울이야. 그냥 거울이에요. 대부분의 빛들은 다 반사시켜버리고 아주 일부만 받아들여서 찍는 겁니다. 정답이 5번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전하결합 소자에서 빨간색 필터 R, 초록색 필터 G, 파란색 필터 B와 광다이오드 X, Y, G를 나타낸 것으로 전하결합 소자에 도달한 빛은 R과 G만 통과했대요. 자, 이러면 여러분들 이제 색깔 얘기를 조금 해봐야 되는데, 빨강하고 초록하고 섞으면 뭐가 돼요? 노랑, 옐로우 이렇게 되고요. 그럼 빨강하고 파랑하고 섞으면 사이안, 시안. 그래서 우리말로는 청록색. 직관적이죠. 청색하고 녹색하고 합쳤으니까 청록색. 이거는 노랑.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파란색하고 초록색하고 섞으면 뭐야? 지금 뭐야? 잘못해도 한 점 잘못했는데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마젠타라 그래서요. 자홍색이라고 부릅니다. 자홍색. 그래서 여러분들 색깔 중에 이런 색깔 정도, 이런 색깔, 노란색 너무 좀 그런가? 노란색. 자, 그 다음에 파란색하고 초록색 섞으면 아까 얘기했던 사이안, 시안. 그래서 청록색. 약간 색깔 보면 하늘색 같은 색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섞어주게 되는데, 그러면 노란색 빛은 뭘 포함하고 있는 색이냐면 빨간색하고 초록색을 포함하고 있는 빛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노란 파장의 빛들. 자, 색깔 필터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빨간색 성분만 통과시켜줘요. 초록색 필터는 초록색 성분만 통과시켜줘요. 파란색 필터는 파란색 성분만 통과시켜줘요. 자, 그러면 R과 G만 통과했다는 얘기는 이 빛이 원래 노란색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G하고 B만 통과했다. 그럼 이 빛이 무슨 색깔? 청록색인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근데 지금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자, 전하결합 소자에 도달하는 빛에는 파란색 빛이 존재하지 않는다. 파란색 필터를 통과하지 못했죠. 파란색 빛이 있었으면 파란색 필터도 통과했을 텐데. 그래, 맞습니다. X에서는 빛이 전기신호로 된다. 지금 보니까 광다이오드에서 단위시간 발생하는 광전자의 수가 X에서가 Y에서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빛이 전기신호로 변환될 수 있겠죠. 자, 색 필터를 통과한 빛의 세기는 뭐였어요? 뭘로 알아낼 수 있었어요? 광전 효과에서 광전자의 개수. 근데 X에서가 Y에서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G를 통과한 개수가 더 많죠. 그러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기억, 니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카메라를 구성하는데 이렇게 잘라서 화소를 구성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다가 R, G, G, R, G, G, B 이런 식으로 R, G, R, G, G, B, G, B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 색 필터에 하나에 들어가서 광 다이오드가 하나씩 뒤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박혀 있어서 초록색이 들어오는구나, 이제 파란색이 들어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진짜 우연히 줄무늬 티를 입었는데 파란색 줄무늬가 여기에 걸리잖아요. 이렇게 파란색 줄무늬가 여기에 딱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럼 파란색을 인식할 수가 없죠. 여기에서 파란색을 표현하는 방법은 주변에 파란색이 얘네들 이렇게 주변에 있는 파란색이 있으면 여기 걸 끌어다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파란색 줄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으면 안 보여.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줄무늬 티 입으면 왜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거기 줄에 딱 걸리는 순간 이상하게 보이죠. 그 모아레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는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카메라들이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하나의 화소거든요. 하나하나의 화소인데 RGB가 배치가 돼 있는데 이거를 그러면 이거 하나 통째로 해서 화소를 만들기에는 4분의 1로 화소가 줄어드는 효과니까 여기 들어온 색깔을 RGB를 다 표현해 주는 건데 R은 실제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표현해 주면 되고 G는 주변에 G가 들어온 것들 있죠. 주변에 G가 들어온 것들을 예상해서 계산해서 G를 표현하고 주변에 B 들어온 게 있죠. B 들어온 걸 예상해서 B가 옆 칸에는 이 정도 들어왔으니까 지금 해당하는 칸에는 파란색이 이 정도 있을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손떨방이라는 기술 있죠. 이렇게 핸드폰 사진 찍을 때 손이 이렇게 흔들리더라도 영상은 흔들리지 않도록, 사진은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건데 얘가 내가 카메라를 아래로 살짝 움직이는 진동이 생겼다라 그러면 이 센서 전체를 위로 올려버려요. 그래서 떨림을 방지하는 건데 짐벌 같은 거죠. 그런 걸 방지하는 건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서 요 손떨림 방지, 센서를 움직이는 기술이 좋아요. 그럼 어떻게 움직이냐면 얘를 이렇게 칸이 있잖아요. 이게 붙여넣기. 이게 지저분해. 다시 해볼게요. 나머지 것들을 지워버려야겠다. 다시 처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요, 크게 그려볼게요. 아까 튕겼어. R, G, R, G, G, B, G, B, R, G, R, G 이렇게 있다 그랬죠? 그럼 실제로 빨간 색깔은 이 셀에서 읽어낼 수가 없죠. 멈춰서 잠시만요. 빨간 색깔은 이 셀에서 읽어낼 수 없어서 주변의 걸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화질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아까 그 손떨방 기술을 이용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용하냐? 한 장 찍어. 그 다음에 다음 장을 한 장 더 찍는데, 더 찍을 때 이 센서를 움직이는 거예요. 원래 여기 있던 센서를 한 칸 움직이는 거예요. 이쪽으로 해서 찰칵 찍어요. 그러면은 원래 맨 왼쪽 위에 칸 R 기록하고 그 다음 R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아래로 한 칸 내려요. R 기록할 수 있겠죠. 또 한 칸 옮겨 R 기록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을 해서 합치면 각 칸의 모든 RGB 값을 다 읽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화질이 훨씬 더 좋아지겠죠. 그렇게 촬영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삼성에서 만든 이제 갤럭시 20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화소가 높죠. 이게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1억 화소니까 4분의 1 해줘도 충분히 좋은 해상도야. 그래서 이걸 하나를 묶어서 계산하기도 해요. 묶어서 요거에 하나의 화소로 만들어 버리겠다 라는 식으로 계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지금 이제 이런 물리 이론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단색광 A가 단일 슬릿과 이중 슬릿을 통과해서 스크린에 밝고 어두운 간섭 무늬를 만들었대요. 얘는 간은 빛의 파동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자, 그림 나는 금속판에 금속판에 A 빛을 비췄을 때 광전자가 방출되는. 얘는 똑같은 빛인데 얘는 입자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파동이지만 서로 다른 성질을 띠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간은 A의 입자성으로, 나는 A의 파동성으로. 거꾸로 되어 있네요. A의 파동성, 나는 A의 입자성. 이렇게 되겠습니다. 틀렸네요. 가에서 밝은 무늬가 나타나는 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다.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자, 이런 놈이랑 만나서 더해져서 커진 거죠. 우리 파동성으로 얘기할 때는 진폭이 크다라는 얘기는 밝다. 만약에 이런 놈이랑 만났어요. 그러면 없는 것처럼 나타나겠죠. 이러면 어둡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동성에서랑 입자성에서랑 설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연을 설명하는 체계가 달라요. 자, 파동성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밝다.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어둡다. 이걸로 설명한 거는 파동으로 설명하는 거야. 광전자가 많이 튀어나왔다, 밝다. 광전자가 적게 튀어나왔다, 어둡다. 광전자가 튀어나왔다, 진동수가 높다. 광전자가 튀어나오지 않았다, 진동수가 작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밝은 무늬가 그래서 보강 간섭 맞고요. 나에서 A의 세기가 셀수록 이 빛의 세기가 세면 어떻게 됩니까?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커진다. 이렇게 되는데 A의 세기가 세다는 얘기는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린 얘기예요. 그럼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크게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빛의 에너지를 크게 해주면 되죠. 같은 말로 HF니까 F를 크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디귿 설명이 맞으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에서 A의 세기가 셀수록 방출된 광전자의 개수가 증가한다. 또는 나에서 A의 진동수가 클수록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는 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금속판에 비추는 진동수를 변화시키면서 비추었을 때 방출되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최대 운동 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나타냈대요. 진동수 변화시켰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여기 부분들은 어떤 애들이요? 진동수가 높은 애들이죠. 여기 부분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진동수가 작은 애들이죠. 여기 부분은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가 그냥 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딱 그냥 방출되지 않았거나 혹은 딱 한 개 진동수, 문턱 진동수에 해당하는 빛을 비춰줬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분석할 때 얘는 광전자의 개수가 많은 거죠. 여기서는 거꾸로 됐네. 적은 거죠. 개수가 적을 거고 빛에 셀 때는 개수가 많은 거죠. 광전자의 개수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빛의 진동수는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크다. T1일 때 여기죠. T4일 때 여기죠. 자, 그러니까 최대 운동 에너지가 더 크대요. 진동수가 더 커요? T1일 때. 맞습니다. T2에서 T3 동안 빛의 진동수는 금속판의 문턱 진동수보다 크다. T2부터 3까지 볼게요. 그 T2부터 T3까지는 여기잖아요. 광전자의 최대 운동 에너지 0이죠. 그 얘기는 딱 문턱 진동수거나 문턱 진동수보다 작거나 최대 운동이 0이라고 그랬는데 0인 게 방출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밑으로 뚫고 내려간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크다는 아니죠. 디귿. 금속판에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광전자의 수는 T1일 때가 T5일 때보다 많다. 어디가 더 많아요? T5일 때 더 많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빛의 세기를 증가시켜 줬으니까 여기서 많이 방출, 여기는 적게 방출.
자, 그러니까 이거 틀렸습니다.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풀어봤는데요. 광전 효과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좀 개념이거든요. 알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들을 잘 머릿속에 정리만 하면 그 다음에는 쉬워요. 자, 진입장벽이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문턱진동수를 넘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문턱진동수만 넘으면 방출되는 겁니다. 잘할 수 있어요.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